네, 반갑습니다. 디자인 더하기 이제 3편을 녹화를 하게 됐어요. 네, 1, 2편이랑 선생님 옷 복장이 틀려졌죠? 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한분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7일, 오늘 이제 온라인 테스트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아침부터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뭐 조례도 하고 화상으로 선생님도 옆에서 이제 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뭐 이제 새로운 광경이고 이런 모습은 처음 보니까 굉장히 선생님도 옆에서 보면서 재밌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걱정도 되고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들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또 오늘 또 수업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17분 모두 다 퇴근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강의를 들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자인 더하기 들어가서 봤는데 많은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학번과 이름으로 댓글 출석을 다 달아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100% 출석을 다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들어왔으면 좋아요 누르고 그래도 저기 응? 구독 버튼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분명히 들은 사람 댓글 숫자는 80개가 넘는데 구독 버튼은 27개밖에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 나중에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일단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짚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디자인 수업을 들었지만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디자인, 좋은 훌륭한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 또 디자인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다시 사전조사, 선생님 내들이 이제 과제를 작업하게 되면 그러면 또 틀리게 또 디자인을 보는 시야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선생님 또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디자인의 정의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맞는 말이에요. 또는 틀린 말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이경원 선생님은 또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나는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배웠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맨 먼저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예술을 전공했습니다. 예술이라 하면 선생님이 이제 미술과에서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디자인과로 시각디자인과로 진학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예술과 디자인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두 개는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아직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 디자인 예술적인 거 아니야? 막 되게 창의성 있고, 막 되게 창조적이고,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막 화려하잖아. 막, 우리 장민석 선생님처럼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굉장히 창의적인, 뭐, 일을 할 것 같고,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디자인과 예술은 굉장히 틀립니다. 자, 어떤 거냐? 예술은, 예술이야말로 창조적인 행위고, 디자인은 아주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 사용자를 위해서 뭔가 반드시 정해진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전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디자인은 어떤 거냐? 사용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어, 예술은 오직 나만 생각해서 만들어진 거다.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선생님이 이 글자를 한번 옮겨 볼게요. 이건 흰색 글자니까 죄송해요. 네. 흰색 글자니까 검정색 글씨로 바꾸고 글자 포인트를 13포인트 정도. 지금 선생님이 스포이드를 I를 눌렀고, 그렇죠? 선택 툴로 V를 눌렀어요. 이 정도 뭐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선생님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축키 정도 좀 외우세요. 단축키를 못 쓰면 디자이너가 아니고 디자인과 나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막 아직도 작업할 때 왼쪽 손을 키보드에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왼쪽 손은 턱을 개거나 아니면 뭐 왼쪽 손을 뭐 다른 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작업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 속도가 안 나오죠. 자, 오직 나, 요 글자, 서 여기로 옮길게요. 다음에, 선생님도 모르게 지금 선택 툴을 클릭할 뻔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13포인트 똑같이 해서. 자, 또 이런 거 못 봐요, 선생님이. 또 줄 간격 좀 맞춰줘야 돼. 원래대로면 이렇게 딱딱 맞춰야 돼요. 딱딱. 딱딱. 한 줄 한 줄 이게 정확히 맞는지 맞춰줘야 되는 게 원래 이게 디자이너의 원래 이렇게 역할이에요. 딱 정확하게 맞춰줘야지만, 아, 맞았어. 기분 좋아. 이게 디자이너입니다. 선생님이 이 가이드라인 없애는 거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컨트롤 땀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죠. 자, 디자인은 사용자들을 위한 거다. 디자인 사용자들? 사용자가 어떤 거죠? 자,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배달 앱이 많은데 배달 앱들 중에 청소년들을 위한 앱을 만들 거예요. 청소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낮고 배달비도 싸고 이러한 청소년들을 겨냥한 배달 앱을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누굽니까? 청소년이겠죠, 당연히. 그럼 청소년을 위한 배달 앱을 디자인할 겁니다. 그럼 청소년들의 맞춤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사용자를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의뢰인의 원하는 디자인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한 후에 디자인을 해야겠죠. 자, 그 의뢰인을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왜냐? 디자인을 해주는 이유는 사실 이 돈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디자인을 공짜로 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다 영리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사용자가 의뢰한 것에 맞춰서 디자인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예술은 그럼 어떤 건가요?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예술가, 반 고흐 같은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스타일로 갖다 그림을 그리죠. 그것은 오로지 반 고흐 혼자만의 생각으로 반 고흐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을 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술인 거죠. 그래서 예술과 디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디자인을 보는 시각이 좀 틀려질 거예요. 그냥 봤을 때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디자인을 돌아다니면서 웹서핑을 하면서 볼 때 화려한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떤 디자인을 볼 때, 아, 이거는 대상이 사용자가 누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했을까? 왜 이렇게 디자인했지? 글자 크기는 왜 이렇게 크고, 또 아니면 글자 크기가 왜 이렇게 작을까? 아니면 컬러는 왜 이 컬러를 썼을까? 사용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디자인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디자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에 치우치는 거죠. 너무 화려한 디자인, 비주얼적인 것만 너무 신경을 써갖고서 시각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이거 되게 예쁘다, 나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했을까, 사용자를 위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보게 되면 좋은 디자인이 조금 더 가려지게 됩니다. 뭐 예쁘긴 하지만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디자인했어? 의문을 갖는 디자인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구분을 할 줄 안다면 조금 더 디자인에 접근하는 좋은 디자인을 찾는 눈을 키울 수 있겠죠. 디자인과 예술.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는 디자인과 예술을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훌륭한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 훌륭한 디자인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디자인이라 하면 예쁘게 만드는 거, 예쁘게 만든다고 하면 신미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쁘게 만드는 걸 갖다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디자인은 기획한다, 계획한다, 구성한다, 기획자, 이런 걸 갖다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어떠한 요소들, 디자인을 하기 위한 요소들을 잘 정리를 하고 구성을 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사용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획자를 전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하면 저 되게 예쁘게 뭐 만들 줄 아는 애야 라고 하기보다는 디자이너는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무언가를 구성해주는 그러한 기획자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은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이냐? 선생님은 좋은 디자인은 세 가지로 한번 함축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 일단 첫 번째로 가독성을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가독성이 뭐냐? 가독성은 글자로 따진다면 디자인을 했을 때 글자가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쁘게 디자인한다고 뭐 모바일 같은 데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모바일에 디자인을 했을 때 아이콘들이 있겠죠, 아이콘들. 네, 아이콘 디자인인데, 그 아이콘의 형태가 너무 작게 디자인되거나 잘 보이지 않아서, 또는 이게 배경색과, 그 다음에 아이콘의 색상의 차이가, 채도나 명도가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 아이콘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생님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세미세, 이렇게 접근 화면을 볼 때도, 이제 글자들이 보이죠? 모바일에서 보이는 글자들. 이런 글자들은 보통 한 20포인트가 넘거든요. 20포인트? 20포인트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학교 명함 시안 작업을 하면서 본 건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한 7포인트가 되거든요. 7포인트 정도 되는데, 명함에서 쓰는 포인트, 글자 포인트가 있고, 이제 모바일상에서 보이는 글자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보여지는 대상에 따라 틀리지만, 글자들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정확하게 그 가독성,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 때문에 글자가 읽히지 않거나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가독성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거는 정말 좋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했고 아무리 예쁘게 했어도 잘 보이지 않는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이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가독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 클라이언트가 의뢰하는 사람이 이런 글자들 넣어주세요. 이 디자인에 하고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 글자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나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디자인 하실 때는 가독성을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용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내가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 즉 부탁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용자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배달 앱 같은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용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위주로 갖다가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청소년이라고 했으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컬러를 분석을 해서 그 컬러,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그 컬러를 파악을 한 후에 디자인에다가 접목을 시켜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 사용자들을 분석하지도 않은 디자인. 아까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모든 걸 무채색으로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트렌드에 맞지 않는 컬러를 쓴다. 그건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용자를 생각한 디자인, 좋은 디자인이다. 자, 세 번째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를. 내가 이렇게 디자인한 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을 해오다 보면 물론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탓도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고 자 이제 로고 디자인을 했어요. CI, BI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로고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그냥 이게 훨씬 더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선생님? 아니면 이게 더 훨씬 더 예쁜데요, 선생님? 선생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뭐 딱히 그걸 뭐 설명을 해야 돼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디자이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를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더 좋은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라고 설명을 하려면 내가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그만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소에 작업은 잘 하지만 책을 잘 안 읽고 미디어와 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디자인할 때 뭔가 사용자를 분석하지 않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디자인을 그냥 보여지는 건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선택되지 않는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왜 공모전 작품들 보면 작품들의 이유가 다 있었죠.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는.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세 가지를 정한 거죠. 가독성, 사용자, 이유. 이 세 가지가 꼭 접목이 되어야지만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한 예시를 한번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두 가지의 배너 스타일이 있어요. 왼쪽 거는 좀 화려하고 오른쪽 거는 좀 깔끔하지만 글자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화려한 디자인인데 지금 보시면 뭐 10이 써 있고 뭐 스텝 뭐 이렇게 써 있고 뭐 세일한다고 써 있고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배너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한 작업들이 뭐 나쁜 디자인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와 이거를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지금 이 디자인이 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은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지금 슈링크 리프팅 리프팅 주사를 맞으면 이렇게 예쁘게 업 시켜줍니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디자인했지만 한눈에 인지가 됩니다. 특히 작게 봐도 더 인지가 돼요. 물론 같은 크기로 얘를 한번 늘려볼게요. 크기를 늘려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오른쪽 배너가 더 명확하게 인지가 돼서 얘는 멋있긴 하지만 클릭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고 오른쪽 건 슈링크 리프팅? 나 맞아야 되는데 리프팅 주사한데 맞아야 되는데 3만원? 오 좋았어 들어가야지 세상에 SS 주사 1+1으로 7.76,000원? 좋았어 나 여기 들어가서 한 대 맞아야겠어 클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쁘긴 하지만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디자인들은 클릭을 유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바일을 확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빛의 속도로 넘기잖아요. 그러려면 빨리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가독성에 더 중요하게 디자인에 포인트를 둬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전조사 하실 때 너무 화려한 디자인에 치중하지 마시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전달력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들을 좀 많이 핀터레스트 핀에 저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독성. 두 번째, 사용자를 생각한다. 아까 얘기했죠? 과연 그럼 사용자를 생각한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이 더 사용자를 생각한 것인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쓴 컬러는 약간 그 파스텔 톤을 썼죠? 이 주사를 원하는 뭐 리프팅이나 아니면 뭐 보톡스 주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컬러 사용군 또는 또 뭐 서체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갖고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것도 뭐 사용자를 생각한다면은 사용자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나하나씩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은 화려한 것이 좋은 디자인이 아니다. 사용자를 생각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가독성을 높게 디자인한 것이 더 좋은 디자인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우리 학습방으로 쓰고 있는 위두랑과 그 다음에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비교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화려한 거로 치면은 위두랑이 더 화려하죠. 그쵸? 그 다음에 네이버는 지금 이제 시작하면 론치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할 때 접속하면은 네이버 이 글자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 지금 봤을 때는 위드랑이 더 화려하긴 하지만 뭔가 글자가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색상 조합도 좀 그렇고 뭔가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앞에서 선생님이 가독성이 좋은 디자인이 더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선생님 수업을 정확하게 잘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해요. 그럼 네이버 디자인. 네이버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잖아요. 근데 메인 디자인을, 론치 스크린을 이렇게밖에 디자인할 줄 몰랐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많지만 그 디자이너들이 화려하게 디자인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깔끔하고 가독성 있고 그 회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 메인을 디자인하다 보니 지금 로고만 이렇게 보여줘도 네이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좋은 디자인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네이버가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죠. 자, 시작할 때 로그인 화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밖에 디자인할 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이게 더 좋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한 거예요. 모바일에서, 로그인 하라는 거구나, 네이버. 여기다가 아이디 쓰고 로그인 하면 되겠구나. 사용자들을 고려해서 전 연령대가 사용하는 네이버의 전 연령대를 생각을 해서, 사용자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얘를 위드랑을 메인 이미지를 론치 스크린을 가독성 있게 가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 배경색이 없거나 이 위드랑의 로고 자체를 1도 그러니까 하얀색이나 아니면 검정색이나 흰색 뭐 이런 한 가지 색상으로 해서 두 개의 채도나 명도 대비를 명확하게 줘서 시작을 했더라면 선생님은 더 좋았을 법 싶어요. 네.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가독성, 사용자, 그리고 이유 디자인을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지만 좋은 디자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두서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20분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3강을 설명을 하고 다음 4강에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조사를 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 디자인 작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번째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